상견례 자리에서 예비며느리의 뺨을 때린 사람이 그날 저녁 자기 은행 잔고부터 잃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67세 30년간 시장 한편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직하게 사람답게 사는 게 제 인생 전부였죠. 그날은 아들 혼사를 위해 처음으로 사돈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격식을 갖춰서요.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사돈은 우리 아들을 처음부터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요즘 애들 집도 없으면서 결혼부터 하려 하네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 될 아이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사돈의 손이 아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사돈 명의로 된 차명 통장과 우리 아들이 관리 중인 대출 보증 서류가 들어 있었죠.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박순옥, 올해 67세입니다. 시장 한편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하고 있죠. 새벽 오시면 일어나 국 끓이고 밑반찬 만들고 장사 끝나면 밤 9시가 넘어요. 돈이 많이 남진 않지만 빚 없이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전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이제 결혼까지 드디어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거라 생각했죠. 아들 이름은 민수. 올해 33 은행원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지역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어요. 성격도 온순하고 효자예요. 제가 아플 땐 밤새 간호하고 장사 끝나면 가게 정리도 도와주죠. 그런 아들이 1년 전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지은.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니 맑고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우리 애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민수는 독자예요. 친척도 별로 없고 우리 모자는 사실상 둘이 전부였죠. 그래서 결혼 준비도 조심스러웠어요. 집은 없었지만 전세 보증금 정도는 모았고 아들 월급이 꽤 괜찮아서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네는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제법 규모가 있다더군요. 어머니는 전업주부고요. 저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나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엔 집안 배경보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4월 둘째 주 토요일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지은이 아버지 쪽에서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새 옷을 샀어요. 백화점에서 산 건 아니지만 깔끔한 베이지색 투피스였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말았죠. 민수도 새 양복을 맞췄어요. 엄마 긴장돼요. 괜찮아, 우리 당당하게 가자. 넌 훌륭한 아들이야. 상견례 자리엔 총 6명이 모였습니다. 저와 민수, 지은과 지은이 부모님 그리고 지은이 오빠 1명.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은이네 가족은 앉아 있었어요. 저는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 박순옥입니다. 사돈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악수도 없었어요. 아, 네. 앉으세요. 표정이 차가웠어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죠. 자리에 앉아 지은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혼자 오셨네요. 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아, 그래요? 그 뒤론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돈이 갑자기 물었어요. 민수 씨 집은 어디 사세요? 아,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요? 본인 명의 집은 없고요? 네, 아직 마련 중입니다. 사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애들 집도 없으면서 결혼부터 하려 하네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 작게 말했어요. 아버지, 뭐? 사실이잖아. 결혼하면 애 낳고 애 키우려면 집이 있어야지. 전세로 평생 사냐?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긴 뭘 모아. 은행원 월급으로 강남에 집 사려면 몇 년 걸리는데. 저는 참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은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집은 나중에라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돈의 손이 지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애비 말에 대들어. 상견례 자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은이 뺨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고 민수는 얼어붙었고 지은이 오빠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사돈 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처음부터 무시했구나. 하지만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죠.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네, 맞습니다. 저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사돈 명의로 된 차명 통장 내역과 민수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관리 중인 대출 및 보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돈은 봉투를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 아들이 은행원입니다. 그리고 사돈 어르신께서 저희 은행에 얼마나 많은 대출과 보증을 걸어두셨는지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 없었어요. 두 아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제 며느리 될 아이의 뺨을 때리시는 분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습니다. 사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 당신이 뭔데 감히 우리 집안일에? 제가 뭐긴요? 평생 시장에서 반찬 팔아 아들 키운 엄마입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을 때리진 않아요. 사람을 때려? 저건 내 딸이야. 딸이라고 뺨을 때려도 되는 겁니까? 결혼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예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민수 오빠 좋아해요. 닥쳐. 집도 없는 놈이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게 둘 순 없어. 그때 사돈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미 망신당했어요. 뭐?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뭔지 모르세요? 당신 회사 대출 서류예요. 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사돈 어르신 명의로 된 차명 통장 3개, 총액 12억, 그건, 그리고 회사 명의 대출 35억, 개인 보증 대출 8억, 모두 제 아들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살았어도 바보는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받아온 서류 보관함 엄마가 정리해줬잖아. 사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에서도 가끔 업무 서류를 정리했어요. 저는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죠. 사돈 이름이 적힌 대출 서류를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상견례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사돈의 회사가 사실은 부도 직전이라는 것을.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걸 어쩌려고. 파혼입니다. 뭐? 이 결혼 오늘로 끝입니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민수 오빠 사랑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민수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저 집안 사위 되면 평생 저 빚 갚으며 살아야 해. 그게 사랑이냐? 하지만 지은이는 지금 뺨 맞은 사람이야. 친아버지한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 우리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제발 이 결혼만 성사시켜 주세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은 때리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회사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민수 얘기를 많이 해줘서 친분이 있었거든요. 팀장님, 저 민수 어머니입니다.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기업 대출건 내일 회수 가능할까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업이요? 가능은 한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며느리 될 아이를 때린 사람 회사예요. 이 결혼 안 합니다. 사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박 여사. 진정해요. 저는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전액 회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여사 제발 그 전화만 취소해 주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중소기업 사장이 무릎을 꿇는 모습.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습니다. 제발요 대출 회수되면 우리 회사 끝나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박 여사,
제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를 무시하고 뺨까지 때린 분이 이제 와서 뭘 바라십니까? 지은이 아버지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제발. 하지만 사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 결혼을 서두른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6개월 전부터 위기였어요. 대출 이자도 못 낼 지경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민수 씨가 은행원이라는 걸 알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네, 처음부터 민수 씨의 직업을 보고 접근한 겁니다.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그게 사실이야?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대답해. 너도 알고 있었어?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아빠가 나중에 말씀하셔서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아니야. 나 진심이었어. 처음엔 그랬어도 지금은 정말. 됐어.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가요. 지은이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손 놔. 나 정말 오빠 좋아해. 처음엔 아빠 말 때문에 만났어도 지금은 진심이라고. 그게 사랑이야? 거짓말로 시작한 게? 오빠. 민수가 지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난 널 믿었어. 1년 동안 내가 날 좋아한다고 믿었어. 오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 우리 엄마 돈 때문에. 아니야. 지은이 울부짖었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딸은 진심입니다. 제발 한 번만. 진심은 거짓말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자 민수야. 나가려는 순간 지은이 오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뭡니까? 박 여사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지은이 오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 대출 내역을 그렇게 정확히 아셨어요? 그야 제 아들이. 은행원이 고객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불법입니다.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뭐? 민수 씨가 아무리 담당자라 해도 어머니한테 고객 정보를 넘긴 건 명백한 금융법 위반이에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회사 차명 계좌까지 아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민수가 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몰래 본 거였죠. 지은이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아드님 집에서 업무 서류를 몰래 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은행 내부 서류를 무단으로 열람한 건 명백한 범죄예요. 민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 그건 제 실수예요. 제가 집에 서류를 두고 온 거고 실수로 둔 걸 보는 것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건 다릅니다. 지은이 오빠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제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민수 씨는 직장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대신 제안 하나 할게요. 제안? 대출 회수 취소하세요. 그럼 우린 이 일 덮어드리죠.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민수야. 엄마가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지키려다가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걸. 사돈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 우리도 원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회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이용한 겁니까? 이용이라뇨? 우리 딸도 진심이었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오빠 좋아해요. 처음엔 아니었어도.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좋아한다고? 거짓말로 시작해서 무슨 좋아함이 있어? 넌 우리 아들 인생 망가뜨릴 뻔했어. 어머님. 그리고 너희들. 저는 사돈 부부를 노려봤습니다. 딸 뺨 때리고 사위 이용하고 이제 와서 협박까지 하는 게 부모할 짓이야. 사돈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여사 우린 절박했어요. 회사 망하면 우리 가족 모두 길거리에 낳는 거예요. 그게 제 알바예요. 당신도 아들 하나 키우며 사셨잖아요. 그 심정 모르세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을 버텼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버텼죠. 아들 대학 보낼 때는 사채까지 썼습니다. 그걸 5년 동안 갚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하지만 그래도 전 아들 인생을 거짓말로 망가뜨리진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들한테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힘들어도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근데 너희들은 뭐야? 딸 사랑한다면서 뺨 때리고 거짓말로 남의 아들 인생 이용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민수가 뭘 잘못했어? 집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게 죄야? 사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30년 동안 엄마 말 한 번 안 거역하고 효도만 하며 살았어. 그런 아들 인생을 너희들이 망가뜨릴 순 없어.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대출 회수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박 여사.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든 뭐든 하세요. 전 아들 지킬 겁니다. 민수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제가 직장 잃으면. 괜찮아. 엄마. 엄마가 다시 벌면 돼. 엄마 아직 건강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엄마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와 민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왜? 제가 은행 서류를 집에 놔둬서. 아니야. 엄마가 몰래 본 게 잘못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 내 인생인데. 엄마. 응?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엄마가 고마워요. 뭐가? 평생 저만 생각하고 사신 거. 그거 다 알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저도요 엄마.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우린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 회사 팀장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출 회수건. 어머님. 그건 말인데요. 취소해 주세요. 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회수 안 해도 됩니다. 정말이세요? 어제는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하지만 민수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미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아. 그런데 오후쯤 민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감사합니다. 네? 누구세요? 기업 대표입니다. 지은이 아버지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서 대출 회수 취소하셨다는 거 들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어제 집에 돌아가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지은이한테 손댄 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나 정말 미안해. 처음엔 아빠 말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하지만 오빠 인생 망가뜨릴 순 없어서 난 이만 떠날게. 행복해. 민수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민수야, 넌 지은이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미워? 아니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한 달 후,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오빠 만날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그냥 사과는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 네? 일어나라니까. 보기 안 좋아. 지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 우리 민수 진짜 좋아했어? 네. 거짓말 아니지? 아니에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만나면서 정말 좋아졌어요. 그럼 됐어. 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끝이 진심이면 돼. 저는 지은에게 반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수한테 가봐. 아직 너 기다리고 있어. 정말요? 응. 그애 요즘 밥도 안 먹고 멍하니 있더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 있어. 네?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내 아빠한테서 맞지도 마. 네, 약속해.
약속할게요, 어머님. 지은이 떠나고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로잡으려 하는지.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30년간 아들 하나 키우며 배웠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서라는 걸. 그날 저녁 민수가 지은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늦게 오지만 진심이라면 결국 돌아온다는 걸.